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14시간 완성 커먼 이급 실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석 작업 중 통합과 데이터표 기능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에 데이터 통합을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제는 분석 작업 통합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합입니다.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표 2, 표 3에 대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의 합계를 표 4의 요 영역에다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뜻은 요 영역에 1, 2, 3 요 해당되는 요 표의 내용을 합계를 구해라. 같이 합쳐라. 그 뜻입니다. 자, 간단하니까요. 바로 하겠습니다. 범위를 먼저 잡아주셔야 되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통합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통합창이 열리면 여기에서 합계할 건지 평균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참조 범위 클릭하시고 내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하시고 추가. 그 다음에 원하는 범위 선택하시고 추가. 그 다음에 원하는 범위 선택하시고 추가. 이렇게 해서 3개의 표를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첫 행과 왼쪽 열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뜻은 내가 잡은 범위에서 첫 번째 행과 왼쪽 열, 요 글씨를 사용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을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12,343 값이 나오죠? 네,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3개의 표 값을 하나로 합치는 그게 이제 통합 기능이 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에 대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의 합계를 표 2에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 2로 이렇게 합치는 건데요. 잘 보시면 여기 표가 하나인데 잘 보시면 여기 인천, 서울, 경기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자,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의 통합으로 가셔서 중요한 건 합계로 구하는 거죠. 그럼 합계 유지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범위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첫 행과 왼쪽 열 이렇게 체크할 건데 첫 행과 왼쪽 열을 했을 때 저희가 범위를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첫 번째 행은 위에가 되지만 왼쪽 열은 뭐가 되죠? 여기 지역이 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역이 아니고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행과 왼쪽 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해 주시고요. 첫 행과 왼쪽 열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겠습니다. 그래서 TV니까 TV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 값은 4,315 이게 4,315 이렇게 나오죠. 네. 주의하시면 됩니다. 먼저 범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통합에 가셔서 여기서 범위를 선택할 때는 끝에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데이터 통합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통합에서 잘못됐다 하시면 지우실 때는 요만큼만 선택을 하시고 지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범위 다시 잡아주시고 통합에 가셔서 내가 원하는 범위가 잘 맞는지 또는 틀렸으면 삭제하시고 다시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가 맞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확인 누르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범위를 안 잡고 가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커서 두고 통합에 가셔서 똑같이 합계하시고 범위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범위 안 잡고 갔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연습하실 때 이렇게 나왔다 그러시면 이거는 범위를 안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 잡고 통합에 가셔서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셔야지 정확히 값이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통합 3번에 보시면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2, 3에 대해서 1월, 2월, 3월, 4월에 특별시, 광역시, 도로 끝나는 합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이렇게 해서 광역시가 틀리죠. 그래서 광역시, 특별시로 끝나는 값들을 구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A 별표, 그 다음에 별표 A, 이렇게 했을 때 문자를 표현할 때요. A 별표 하시면 이거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A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 별표 하시고 A가 끝에 있잖아요. 그럼 A로 끝나는, 얘는 포함하는, 얘는 제외하는, 아닌 이런 뜻입니다. 이건 뒤에서도 중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A 별표 하시면 A로 시작하는, 별표 A 하시면 A로 끝나는입니다. 그럼 문제 잘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도로 끝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별표 하시고 특별시, 그 다음에 별표 하시고 광역시, 그 다음에 별표 하시고 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충청도, 전라도 있죠. 여기 앞에 글씨는 틀려도 도로 끝나니까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통합에 가셔서 합계하라 그랬으니까 합계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조 범위는 이렇게 잡으셔야겠죠. 이렇게. 여기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시고 추가. 이렇게 잡으시고 추가. 그 다음에 첫텐과 왼쪽 열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자, 문제를 보시면 데이터 통합을 이용해서 표 1, 2, 3에 대한 1월, 3월, 5월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부터 5월까지 있는데요. 1월부터 5월, 여기는 월이 틀리네요.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내가 필요한 거는 1월, 3월, 5월만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범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통합에 가셔서, 이번에는 평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평균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조 범위 이렇게 선택하시고 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선택하시고 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추가하신 다음에 첫텐과 왼쪽 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알아서 구합니다. 즉 저희가 사용할 범위를 첫텐과 왼쪽 열 이렇게 했기 때문에 1월, 3월, 5월이니까 여기서 알아서 1, 3, 5만 해당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가시면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1, 2, 3에 대한 2023, 24, 25년에 TPJ로 시작하는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시면 A 별표 하시면 시작, 별표 A 하시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라 그랬으니까 TPJ니까 T 하시고 별표, 그 다음에 P 하시고 별표, J 하시고 별표 이렇게 먼저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범위 잡아주시고요. 통합에 가셔서 중요한 거는 평균이죠. 네, 여기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 선택해 주시고요. 범위는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잡으시고 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시고 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시고 추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첫텐과 왼쪽 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범위 잡으실 때 꼭 1번, 2번, 3번 이렇게 잡아야 된다. 그런 순서 없습니다. 그냥 선택하시고 추가하시고요. 얘를 먼저 하시고 추가하시고 나중에 얘를 하시고 추가하시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은 데이터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는 데이터표 부분을 봐주시면 되고요. 예제는 분석 작업 데이터표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기둥 부피 계산. 표는, 여기 있는 표는 반지름 높이를 이용하여 원기둥 부피, 여기 반지름과 높이를 이용하여 원기둥 부피를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반지름과 높이 변동에 따른 원기둥 부피의 변화를 이쪽에 계산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반지름이 4고 높이가 14일 때 부피가 이렇게 되는데요. 반지름이 변할 때 높이가 변할 때 이 각각의 부피를 다 구해봐라 이 뜻입니다. 자, 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모퉁이 커서 두시고요. 키보드에서 는 하신 다음에 우리가 구할 원기둥 부피죠. 원기둥 부피의 식을 선택하시고 엔터 치셔서 여기 있는 식을 이렇게 끌어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상 분석, 여기 데이터 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딱 두 칸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행은 여기입니다. 여기 뭐죠? 반지름, 그러니까 원본에서 반지름 선택하시면 되고요. 열은 여기죠.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에서 높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표 기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우실 때는 요만큼만 지우시고 하시면 돼요. 여기 모퉁이에서 키보드에서 는 하신 다음에 부피 선택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가상 분석 데이터표, 행은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열은 높이니까 높이,
이렇게 하시고 확인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표 2번을 보시면 이 표에서 판매가, 판매랑 판매총액,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를 이용해서 판매이익을 계산한 겁니다. 여기를 해서 여기 판매이익을 잘 계산한 겁니다.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여기가 중요하죠. 판매가, 판매량 변동에 따른 판매이익을 알고 싶은 겁니다. 판매가, 판매량 변동에 따른 판매이익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모퉁이에서 는 하신 다음에 판매이익을 선택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꼭 잡아주시고요.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그 다음에 행은 여기죠. 판매가. 그러니까 여기서 판매가 선택하시면 되고요. 열은 요겁니다. 판매량. 그러니까 판매량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비슷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임대료와 인건비 변동에 따른 판매이익을 하시는 거예요. 임대료랑 인건비에 따른 판매이익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는 하신 다음에 판매이익 선택하시고 엔터. 범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에 가셔서 행은 뭐죠? 임대료죠. 그럼 임대료 찍어주시면 되고 열은 뭐죠? 인건비죠. 그러니까 인건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끝나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너무 쉽죠?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1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쭉 보셨을 때 여기가 중요하죠? 할인율과 숙박일수 변동에 따른 총 숙박료. 할인율과 숙박일수 변동에 따른 총 숙박료를 가져오신 겁니다. 그럼 모퉁이에서 는 하신 다음에 총 숙박료 선택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범위 잡아주시고요.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행은 뭐죠?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그 다음에 열은 숙박일수죠. 숙박일수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가끔 질문하시는데요. 여기가 행 아니냐? 이렇게 해서 행 아니냐? 그래서 반대로 찍으시는데요. 아니에요. 이쪽이 행이고 이쪽이 열입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가지 문제를 풀 거예요. 아까랑은 표 유형이 좀 틀리죠? 아까는 저희가 여기 행과 열이 다 있는 거고요. 지금은 행과 열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요. 판매량 변동에 따른 판매이익을 알고 싶은 거예요. 판매량 변동 하나죠. 자, 그럴 경우 여기에다가 커서를 놓고요. 먼저 해보겠습니다. 는 하신 다음에 판매이익이니까 판매이익 하시고 엔터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가셔서 행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워두시면 되고요. 열만 판매량이니까 판매량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요. 요 칸은 요 시기에 의해서 얘랑 해서 값이 나오는 거고 요 칸은 요 시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쪽에 행이 없죠. 그러니까 요 칸은 요거랑 해서 값이 나오고 요 칸은 여기랑 해서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은 비워두시고 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예제는 이번에는 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판매가 변동에 따른 판매이익이니까 여기다가 커서 두시고 는 하신 다음에 판매이익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하시고요. 범위 이렇게 잡아주시고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에 가셔서 행만 있는 거예요. 행만. 그러니까 판매가를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은 없는 겁니다. 비워두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계산이 끝나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통합과 데이터표 어렵지 않으시죠? 출제되는 다양한 핵심 예제들을 저와 같이 풀어보시고요. 또 연습하시면 본 시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쉬운 만큼 실수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수 없이 잘 연습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